안녕하세요. 중위 역사 시험 대비 키워드 정리 중국의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를 보면요. 민족이 다릅니다. 한족은요.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는데요. 중국의 정통 문화를 형성을 했고 송나라와 명나라를 세우는 민족입니다. 여진족이라는 이민족이 등장을 하는데요. 송나라 시기에 북방 지역에서 힘을 키웠던 민족입니다. 나중에 금나라를 세워서 화북 지방을 차지하고요.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몽골족은 중국의 원나라를 세우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만주족은 동북쪽에서 힘을 키워서 청나라를 세우는데요. 여진족이 나중에 만주족으로 불립니다. 중국은 한쪽이 세운 송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이때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시대를 이어가게 되고요. 원나라를 세웠고요. 또 한쪽이 다시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웁니다. 이 중에 정복왕조를 보면요. 한쪽이 아닌 이민족이 세웠던 정복왕조는 몽골족 그리고 만주족이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문치주의라고 해서 유교적인 지식을 갖춘 사대부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새로운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약해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북방민족이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송나라는 북방민족에게 막대한 물자를 제공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화친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또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진족은 화북 지역에 금나라를 세우고요. 송나라는 남송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했고요. 최초의 화폐인 교자도 이때 사용이 됩니다. 활판 인쇄술, 나침반, 활과 같은 것들이 발명이 됩니다. 몽골 부족은 중국 북쪽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초에 징기스칸이 흩어져 있던 유목민족을 통일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청명 단위로 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를 천호제라고 합니다. 기동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를 세웁니다. 또 각 지역의 행정과 군사 업무를 관할하도록 중앙에서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을 했습니다. 세계 제국을 건설한 덕분에 육상은 물론 해상의 교통로까지 장악을 했는데요. 약 40km마다 역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원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이 마르코 폴로와 이분 바투타가 있습니다. 명나라는 다시 한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만주족이 세운 국가죠. 명나라는 건국 초기에 황제가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홍무제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6가지 가르침이란 뜻의 유교를 반포를 했습니다. 몽골족의 풍습을 없애고 유교를 바탕으로 한 한족 문화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지역에는 이갑제라는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요. 110호 중 부유한 순으로 10호까지 이장으로 삼고 나머지 100호는 갑이라고 불러서 이장은 갑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명나라의 전성기는 영락제 시절인데요. 이때 베이징에 세계 최대의 규모의 궁궐인 자금성을 건설을 했고요. 또 정화를 파견해서 남해 원정을 실시를 합니다. 명의 국력을 과시하고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나라는 16세기 이후에는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조선에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군대를 파견하느라 국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무리하게 세금을 걷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란이 시작되었고 이자성의 난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진족은 만주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만주족이라고 불립니다. 군사력은 막강했는데요. 당시의 군대를 팔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홍타이지는 이대 태종에 올라서 나라의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요.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병자호란을 겪고요. 청나라의 정성기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강희제, 옹정제, 건용제 시기였습니다.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요. 중국의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명나라는 화의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 국가들과 조공책봉 외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조공을 바쳤고요. 명나라는 왕을 책봉했습니다. 명나라에 조공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감압이라는 무역 허가증을 주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서 몽골인만 우대를 했습니다. 지배층은 몽골인과 생모긴은 몽골 제국이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던 유럽이나 서아시아인들을 의미합니다. 한족은 피지배층이었는데요. 특히 남인은 남송의 한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나라에 끝까지 저항을 해서 한인에 비해서 더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청나라는 만주
만주족이 우위에는 있었지만 한족의 문화를 존중을 했고요. 한족을 관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정리한 사고전서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발을 강요를 했고 또 청나라를 비방할 때는 강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청나라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해서 다수의 한인을 효율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한족은 송나라, 명나라 시기에 지배를 했고요. 원나라는 몽골족, 그리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입니다.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실시를 했는데 국방력이 약해서 북방민족과 합친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북방민족 중에서 여진족은 세력을 키워서 금나라를 건설을 하고 송은 남송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는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반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 정책을 실시를 해서 한족을 차별을 했고요. 이때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역참을 설치를 했고요.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나라는 원나라 때 사라진 유교의 이념을 부활하고자 했고요. 농촌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실시하고 화의사상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락제 시기에는 정화를 보내서 대규모 남해 원정을 실시를 했고요. 또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을 했습니다. 청나라는 팔기구이라고 부르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고요. 또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을 했습니다. 전성기 때는 오늘날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